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득입니다. 자, 미국 증시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 2월 달 중순 이후부터 이때부터 급락을 한번 하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급락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최근에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2월 달의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이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도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이제는 옆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이렇게 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 계속 급락을 했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졌어요. 이것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어때요? 뭔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도 그렇게 큰 회복을 못하고 지금 조정이 좀 심한 상태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아직도 지금 이렇게 심하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반도체 쪽이 이런 모습 때문에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급락 이후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자, 나스닥의 월봉을 보시면 과거에도 2023년도에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개월, 3개월 가까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와 같은 과거와 비슷한 패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S&P 500도 월봉을 보시면 2023년도에 한 3개월 조정, 현재 한 2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급락 이후에 다시 저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변동성, 심하죠. 이게 변동성을 일으킨 게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로 인한 이런 변동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주시장이 지금 미국 주식이 좀 크게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이겨내면은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관세로 인한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했죠. 동결. 근데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하겠죠. 그럼 이 금리 인하를 하면 어때요? 당연히 주시장의 유동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시장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이런 금융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된다면 다음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증시가 이게 우상향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미국 기업들의 이 실적. 지금 미국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우려, 그 다음에 관세. 이러한 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분기를 지나면 2분기를 지나서 하반기가 가까워질수록 바닥을 다진 후에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이런 관세 정책이 이게 계속되지는 어렵겠죠. 이게 단기적인 이제 변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를 계속해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드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갈등이 일단락되고 금리 인하가 된다면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증가하죠. 주식시장이 활력이 됩니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도 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장 기업들의 성장세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이건 뭐예요? 당연히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의 올해 이익 증가율은 10% 안팎입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 지금 유관선 삼성증권 이 지점장 분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AI 혁명 사이클에 자산을 실어야 된다.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 과거에 98년도 이때 말고 그 2008년도죠. 2008년도에는 뭐예요?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어요. 모바일. 그 이전에 2000년도 정도에는 뭐예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8년도에는 모바일 혁명. 그리고 지금 AI 혁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혁명이라는 거죠, 혁명. 시대가 크게 변할 수 있는 혁명 사이클이다. 여기에 자산을 제대로 실을 수 있다면 정말로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을 때 인터넷 혁명 왔을 때 뭐 투자하겠습니까? IT 기업들 투자하겠죠. 이 모바일 혁명 때 뭐 어떤 종목도 투자하겠어요? 애플 같은 이런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기술력 뛰어난 기업을 투자하겠죠. 그리고 또 한참 후에 또 지금과 같은 과거로 온다고 하면 이 AI 혁명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애플이라든가 뭐 넷플릭스 이거는 모바일 혁명 수혜죠. 이 넷플릭스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구글 알파벳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지금 자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음, 자산가가 돼 있겠죠. 그런 변화가 지금도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챗GPT 이게 2022년 하반기에 등장하죠. 이게 등장을 하면서 AI에 불씨를 당겼다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모바일 혁명 때의 아이폰 같은 것이다. 이게 첫 단추를 깼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정말 많은 AI 서비스가 나올 것인데, 그게 로봇일 수도 있고 뭐 헬스케어 진단일 수도 있고 미디어 콘텐츠도 있고 개인화 학습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사이클에 나의 부를 제대로 실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그 현실에서는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그 AI 서비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AI 혁명에 올라타셔야 된다. 이쪽으로 다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 시총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엔비디아, 4위 아마존, 5위 구글 알파벳, 6위 메타, 그 다음에 8위 브로드컴, 9위 테슬라. 다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AI입니다. AI. AI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지금 AI에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도 이 AI 혁명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서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잃어버린 뭐 30년, 40년 그러죠. 이때 왜 그랬냐면 이러한 혁명에 올라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손정희 회장은 이런 혁명에 올라타야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일본 전체에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게 지금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지만 손정희 회장은 일본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AI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인 상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AI 이런 혁명 사이클에 제대로 된 투자도 안 나오고 있고 조금 답답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 중국 이 G2의 기업들이 국가들이 지금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일본도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파워는 좀 강한데
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미국이 가장 AI 혁명에서 두각을 낼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일본 이런 순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이 기업들이 다 어디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테슬라라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보시면 거의 작년 12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급격하게 올라왔죠. 그리고서 12월 달 중순에 고점을 찍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 다찌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면서 미국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구조조정. 칼을 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래서 뭐 테슬라 매장을 뭐 테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갖 그런 테슬라에 대한 악재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빠지긴 빠지지만 테슬라는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거의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를 주목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이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 이걸 활용해서 자율주행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에는 바로 자율주행 다음에는 바로 로봇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는 겁니다. 테슬라. 그래서 이제 캐시 우드 이분이 돈나무 언니라고 하죠. 이분이 ARK 인베스트먼트를 운영을 하는 분이에요. 이 캐시우드 이 ARK 인베스트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수익 예측을 지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의 시장 전체 매출 예상을 보니까 최소 예상 매출이 8조 달러. 8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1경 셀 수도 없습니다. 1경 1천조라고 합니다. 최대 예상 매출은 10조 달러예요. 그러면 이건 얼마냐? 1경 4천조예요. 엄청난 금액이 이 로보택시를 통해서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약 50%를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게 그 로보택시가 구글의 웨이모죠. 근데 구글 웨이모는 라이다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원체 라이터 달고 차 가격까지 하면 거의 2억입니다. 2억. 이걸 어떻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엄청난 돈을.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구간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구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시스템을 엄청나게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어려워요. 이런 비용적인 문제, 이런 확산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차를 제조를 하지 않죠. 제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차 가격도 비쌀 것이고 여기에 대한 로보택시 서비스 비용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실제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자동차도 만들어,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AI 서비스도 해, 그 다음 배터리 쪽도 있어. 이런 것들을 보면 테슬라가 50%의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ARK 인베스트먼트는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예상 매출 계산을 해보면 8조 달러, 최소 8조 달러에서 50% 시장 점유율만 가져가도 4조 달러. 거의 5천조 넘죠. 그 다음에 최대 매출은 보면 5조 달러, 6천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소 연평균 매출을 보면 4조 달러를 5년으로 나누면은 거의 0.8조 달러, 8천억 달러가 간다. 8천억 달러.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매출이. 그 다음에 최대 연매출로 보면 1조 달러. 그러면은 지금 매출로만 보면 거의 현재 환율로 한 1,400조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로보택시 하나만 가지고. 자, 수익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최소 매출 4조 달러의 기준 영업이익률 한 22.75%를 좀 가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0.91조 달러, 9,100억 달러입니다. 9,100억 달러. 그러면 이익만 얼마다? 1,000조 이상 넘, 1,000조.
그 다음에 최대 매출로 따지면은 영업이익이 1.14조 달러로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2030년 앞으로 5년 후에 예상 수치죠. 총 매출이 4조에서 5조 달러 될 것이다. 연평균 매출도 약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될 거고 영업이익도 약 9,100억 달러에서 1.14조 달러가 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테슬라가 현재 이 주가 급락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우리 로보택시를 운행을 위한 캘리포니아에서 첫 관문을 현재 통과를 했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뭐라 했냐면 2025년도가 테슬라의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 요인은 이 로보택시, 이게 텍사스 오스틴에 시작을 하고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그 다음에 이게 유럽으로도 확산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또 우리나라에도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보급형 전기차, 주가 하락 요인은 뭐 관세, 이거는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중국 업체의 성장, 이거는 중국 내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이 전기차 시장 큰 데서 중국 업체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점점 판매량 감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주가를 지금까지 뛰고 눌렀지만 앞으로 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올해 1월 30일 날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질의응답한 건데요. 자, 텍사스 출시는 올해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나면 큰일 나죠. 이게 뭐 전 세계 언론에 대해서 특별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맞는 맞죠. 이거는 지금 그리고 여러 주요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FSD 라이센싱 관련해서 계속 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론 머스크는 뭐라 했냐면 볼륨, 생산이라든가 판매량이 큰 회사가 아니면 협상 안 할 것이다. 그리고 FSD가 없으면 앞으로 자동차 경쟁이 안 됩니다. 아마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지만 이런 그 FSD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면 FSD가 그만큼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FSD 라이센싱 수요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시장 규모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로봇 관련해서도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팀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로봇 팀이다 생각한다.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을 다 있다 했죠. 로봇에 필요한 배터리팩, 파워 일렉트로닉스, 충전 기술, 통신, AI 이거를 테슬라 자체 기술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대량 생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생산을 확장하는 능력이 저는 테슬라가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테슬라 내부 공장에서 활용한다. 그 어떤 용도냐? 사람들이 기피하고 좀 위험한 업무부터 이 로봇이 맡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략 2세대쯤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부 기업에도 지금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AI 혁명 사이클에 올라타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 테슬라가 가장 큰 핵심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주가 이렇게 급락,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치, 가장 큰 게 지금 FSD 자율주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에서 테슬라가 엄청나게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재 미국 시장의
그 변동성을 이겨내면 좋은 기회가 온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